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하정우 전 수석하고 전운수 전 대변인 청와대의 두 참모 출신을 이제 데려와서 인재 영입식을 했어요. 일단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 GPT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3고 초려를 넘어 30고 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이렇게 막상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걸 보니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의원의 길을 이어받아 부산 발전을 완성할 든든한 적임자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당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이 하정우 수석 소개하는 이제 출사표 같은 영상, 또 전은수 전 대변인 또 출사표 같은 영상, 이것도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영입 인재는 뭐고 발탁 인재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데려오면서 무슨 인재 영입식까지 해요.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사람처럼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여기 인재 영입은 맞죠. 청와대에서 이제 데려와서 찬출 아니고. 아니 뭐 하여튼 청와대를 통해서든 뭐든지 간에 네. 어쨌든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네. 처음으로 출마를 하는 그러니까 당적이 없던 사람이 출마를 하는 것은 뭐 인재 영입이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 수석이 이제 급한 것 같아요.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준비된 당에서 만든 그 영상을 보면 부산 북구 이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하고 부산 얘기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 하 GPT 세 개밖에 없는데 전은수 대변인 영상에는 아직 지역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급하다. 오늘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참고로 근데 전은수 전 대변인은 이제 청와대 그만둔다고 이제 기자실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좀 순수해 보이는 좀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금 뭘 또 순수해까지 나와. 감싸주자고. 너무 우리 하정우 수석 막 얘기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산을 아산에서 그 순수한 정치의 뜻을 펴봐라. 네. 사실 이제 전은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인재 영입이었거든요, 이 양반도. 그렇죠. 김상욱 그 의원한테 근데 패했죠. 충분히 그때 다른 좋은 데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울산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름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일단 잘 되길 바랍니다. 하정우로 다시 돌아와서 부산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자, 영상 봤는데 저는 이제 텍스트만 보고 영상 지금 처음 봤는데 아주 좀 깨네요. 죄송하지만 이게 출마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하지 마. 사실 하정우 수석이 이게 신선하고 좀 각광을 받았던 건 좀 여의도 냄새가 덜 나서였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욕망이 안 보였던 거. 근데 정치적 욕망이 있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근데 확실히 캐릭터가 다르고 기압이 다르다. 저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싶으신지 이번에 알았네요, 정말. 저렇게 갑자기 정치인 모드로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피치에 오늘 이제 짧게 인사말 같은 거 한 시간 있었는데 거기에 식이 나와요. 뭐 부산의 무슨 해양수도 곱하기 피지컬 AI는 부산 대전환이라는 명쾌한 공식이 있다. 자기가 그걸 실현하겠다. 이랬는데 질문에 피지컬 AI가 뭔지 기자 질문이 바로 나왔는데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다 AI 얘기하고 있는데 부산만 더 AI가 필요해요? 궁금하긴 했어요. 훌륭한 인재인 건 많고 제가 다 인정하는데 굳이 부산에만 이렇게 AI 수석이 가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선배님? 아니 꼭 부산에만 그 AI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이 저희 민주당한테 평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험지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좀 잘 나가다가 중앙에서 좀 삐끗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한 석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전재수가 일궈 놓은 이 부산 북감마저 우리가 뺏겨버리면은 우리 이제 부산에서 전멸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장 전재수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기초의원들과 광역의원들이 도와줘야지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남은 이 부산의 파란 불빛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가장 우리가 그 출마를 하게 되면은 가장 고려하는 게 뭡니까? 아.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낳고 자란 사람을 찾는 게 맞아. 왜? 내가 사랑하는 부모, 가족,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이 왜 부산 북갑에 그럼 전재수 말고 다른 대안을 다양하게 키우지 못했냐라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네. 어쨌든 지금 저희에게는 하정 카드밖에 남은 게 없다. 정광재 소장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30고 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왔을 것이다. 왜 이렇게 온리 하정우를 외쳤을지. 그 당장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나의 하 GPT 이렇게 명명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오늘 우리 하 GPT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아무튼 왜 그렇게 온리 근데 하정우를 외쳤을까요? 민주당이 네. 요새 돈 많잖아요. 민주연구원 뭐 하겠어요? 뭔 소리지? 여론조사 돌리지 받겠어요? 거기에 해당 지역이 이제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될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간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더 이 지역에 누굴 내보내야 되나. 그럼 더군다나 얘기한 것처럼 18개 지역구 중에 민주당 딱 하나 있는데 여기마저 네. 뺏기면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안 했다 그러면 좀 전화 좀 주십시오. 제가 줄 테니까. 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제일 경쟁력이 있는 사람, 네. 뭐 하정우 전 수석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3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이 지역 내려가서 어쩌면 열심히 지역 선거 운동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될 수 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내 지금 갖고 있는 표를 지키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수록 괜히 좀 표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 충돌이 걸리잖아요. 지금 정국수 변호사님 막 쓰고 있어요. 친한이가 그런 얘기하면 아니, 이해 충돌이 걸리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일단- 그러면 잘 된다. 아니 하정우 수석 얘기야? 네. 그러니까 하정우 아니 수석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이 논평을 하면 이러해서 하면 안 된다. 아니, 왜냐하면 그것 뭐 이런 때문에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해. 지금 상태에서 네. 35일이 빨리 지나갔고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그 기대와 실제, 바람이 제일 기대와 높을 바람이 때. 있는데 이게 접촉될수록 새가 붙는 사람이 있고 접촉될수록 새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야 대표적인 사람 때마다. 있죠. 네. 대표적인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정우 수석이 될 가능성이 서울에서 높다고 가신 분 보기 있죠.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일 것 같아요. 정광재 왜냐하면- 소장님의 이제 기대와 바람이었고 정구승 변호사님 저는 얘기를 민주당이 들어가야 돼요. 선택할 때 네. 구도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네. 후보나 박민식 후보 둘 다 네. 그 검사 출신의 법조인. 이고 여의도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반면에 네. 하수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무형 인재, IT 인재, 조금 이공계 계열의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 사항이기 네. 때문에 그 구도도 너무 매끄럽게 만들기 편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발언을 하실 때 정치인스럽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순수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달변인 한 후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지금 뭐 나서서 안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게 표준어를 썼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갖고 이제 부산어를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이미 때문에 장착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오히려 그 검사 출신 그리고 강남 출신의 한 후보나 이런 식과는 대비가 좀 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면 또 퍼포먼스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 포석을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발탁을 하지 않았나. 순수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 순수. 하정우 순수. 순수하잖아. 아니 저는 그 오늘 저 워딩을 GPT가 썼을까 직접 썼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여의도의 문법을 흉내내지 않고 좀 신선함을 좀 보여주는 거 왜냐면 그걸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수석이 되게 마음이 급하긴 한 것 같아요. 저 오늘 8시 반에 갑자기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좀 보름 전에 하정우 수석 네. 출연 섭외를 해놨었거든요. 날짜까지 다. 네. 그때 그냥 하수석이 청와대 이제가 일주일에 2회 이제 참모들 대회 인터뷰 2회로 이제 제한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 빨라도 5월 땡땡일이네요. 그래서 저 그날도 우리 괜찮다 맞춰서 모시겠다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낸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됐다. 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 혹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에 2회라고 했는데 이제 청와대를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보는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당에서 공보 이렇게 언론 이 업무를 붙여준 분이 계신가 봐요. 대리로 하셨군요, 취소를. 네, 아. 그분이 전화를 너무하네. 해서 그 출연이 어렵겠다고서 네? 우리 보름 전에 그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하루라도 혹시 올라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소화하시면 안 되는 지금 제가 취소해야 되는 일정이 10여 개다. 그걸 다 취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느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 출마 생각이 없었나?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그러니까, 출마 생각이 있었는데도 그럼 그렇게 잡은 건가? 그리고 이거를 좀 언론에 사과를 하고 일정을 빼려면 본인이 직접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해명. 제가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네. 저 공보 담당 오래 했거든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제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전달을 해가지고 없어 보이네. 확실하게 룰을 주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레인지하는 것을 앞으로는 이 룰에 맞게 네. 선입 선출을 원칙에 따라서 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사람 일이란 게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준비했던 스태프들에게 사과하고 양해 구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정치인이 좀 안 돼가지고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이슈 전파사에 꼭 한번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근데 아닌데 왜 그게- 그랬을까? 하정우 잘 알기 때문에 취소한 거예요. 왜냐 네. 본인이 방송 나가서 까일 일만 남았다. 득표력에 그 마이너스 될 일만 남았다. 왜 허망하다, 이 말씀을 허망해. 드리냐면 허망하다. 진짜. 공영훈 후보가 화성에서 그 출마했었을 때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이준석 후보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있었으면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영훈 후보가 헛스윙 몇 번 했어요. 방송 나가서. 특히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은 출연 안 하고 나머지 두 사람 스튜디오에서 출연해 할 때 전화 거의 끊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여기서 공영훈 후보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화성의 평균 나이가 34세라고 가장 젊은 사람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34세가 회사에서 다 뭐 한 사람들이냐면 대리, 과장 네. 뭐 이 정도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전화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꼰대 부장, 꼰대 임원하고 똑같구나. 내가 뭐 얘기하면 인마 말도 안 돼서 뭐 이런 식을 벽을 느끼면서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표심이 많이 돌아갔다고 보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정우 수석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정말 준비된 정치인이었느냐 네. 아니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 병풍 뒤에서 딱 이렇게 네. 인기가 있었던 수석이었느냐 이게 나올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기엔 그러면 이미 그때 국민의힘 인터뷰 후보는 너무 뭐 많이 얼마나 했는데? 꼰대 아니어가지고 뭐 그 17% 그거 끝났어요? 그분은 꼰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젊은. 근데 그렇다기엔 하정우 수석이 이미 출연이나 인터뷰를 많이 한 편이에요.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대리 출연 취소를 한 거는 좀, 이거 좀 생각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마음을 풀어주세요. 선당우사다. 전당우사의 네. 사실 분을 갑자기 그분이 네. 좀 안쓰럽더라고요. 갑자기 그분을 네, 그 네. 일정을 받아가지고 막 네, 취소 네. 전화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사정도 모르고 네. 열 몇 군데 언론사에.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예. 인터뷰 일정이 잡힌 것 때문에 막 예측이 또 엇갈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결국 나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좀 썼다면 좀 더 너무한 측면이 있고 대관도 하셨는데 이거 나 할 줄 몰라서 안 했다는 건 좀 거짓말 같아. 진짜요? 워낙 바쁘셨을 거고 지금 네. 오늘.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오히려 했겠지. 지금 아예 그 조율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준비된 모습이나 이런 거를 봐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출마를 준비한 모습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꼬인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잘못이 맞다. 좀 민주당 그러니까 왜냐면 왜 갑자기 후보가 모자르면 사실 공보를 받은 사람이 이거는 제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후보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그거를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후보의 잘못이라기보다 당의 잘못이니까 마치 예. 윤석열은 잘못 없고 친윤만 잘못했다 이걸 본 느낌이네요. 근데 하여튼 뭐 미숙한 점이 있었고 이제 뭐 사람이다 잘 보니까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제. 이제 안 하는 게 잘 중요하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통화에서 또 알 수 있었던 건 부산에서 안 올라올 거다. 그럼요. 부산에서 안 올라올 거다. 이렇게 계속 부산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뒤늦게 왜 먼저
뛰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이제 바닥을 또 훑고 있고 또 오랜 토박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또 있고 이러니까 울고 막 네. 나도 눈물 나더라. 속죄 선거운동이요? 네. 아니, 방금지금. 아니 정말 사실 이제 저는 정치인의 눈물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진짜 눈물스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찡하긴 하고 내용은 잘 안 들렸는데 좀 찡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예요? 아니 그 이제 서울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분당을이죠. 분당을로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5번째 또 나오는 건 지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영등포을 찍고 네. 결국은 강서울에 출마했나? 네. 그러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때 전전한 것이 이제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곱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이 그래서 속죄 선거운동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민주당은 박민식 후보가 그래 돌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측에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네. 본인에게 표를 달랠 수 있는 뭐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성경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막 밖에서 고생하다가 내가 결국에는 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안기는 그게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그 전 그게, 토박이 이미지는 하정우 수석도 토박이잖아요. 아니 근데 하정우 수석 거기 토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거기 북갑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거기 왜? 밑에 사상 사람이거든. 사상이 달라요. 사상 사람인데 자꾸 뭐 여기가 뭐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물론 뭐 내 얘기를 들자면 내가 네. 고등학교 의정부 다녔으니까 쓰니까 나 의정부에 나올 명분이 된다. 나 고향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의정부 진짜 사람 봤을 네. 때 야, 쟤 원래 연천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내 비유를 든 거야. 자기 얘기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릴 저는 적에 이래요. 놀았고. 선거 제가 많이 네.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물론 부산 북갑 사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모두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고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뭐 부산 북갑 사람 아니고 그 옆에 구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거는 이도저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개연성이 있어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신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에 만약에 자리 났으면 거기 갔을 거 아니야? 아니 대구도 가려고 했었잖아요. 아니 뭐 누구 만나보니까 누구한테 김경률 전 비대위원한테도 대구 어떻게 생각해? 다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도로 아니 당연히 자기한테는 절실한 선거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재보는 거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낳고 자란 사람에 대해서 뭐 옆이네 마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한동훈 개가 그렇게 한동훈을 그렇게 추앙하면서 뭐 미래 지도자, 대선 후보 이렇게 정말 한동훈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캠페인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 말이 한동훈께서 나와야 돼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거기서 내가 토박이 북갑 마케팅을 사람이다 하니까. 이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래 한동훈계가 뭐 한동훈을 추앙합니까? 그냥 정치적 궤가 같으니까 그 대표 주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세운 거지 뭐 인격적으로 뭐 얼마 훌륭해서 예수님입니까? 그 추앙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근데 왜 여기 왜 부산에 왔냐? 왜 여기 출마했냐? 이 질문은 선거운동 하는 내내 굉장히 많이 받을 질문 그렇죠. 중에 하나일 것 당연하죠. 같아요. 한동훈 그래서 전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북값 발전 진짜 하겠다. 나 북값 떠나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게 그런 원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여기 지역 연고성이 적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정우 전 수석이 이제 뒤늦게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이미 설전이 붙었어요. 근데 설전 붙기 1년 전에 보니까 저 그 신사임당의 유튜브 신사임당에 출연했을 때 영상을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얘기도 잘 통하고 또 그 AI 정책에 관해서 하는 영상인데 저렇게 이제 나란히 앉아가지고 두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서도 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참 이제 발언량 점유율 50% 이상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 자리에서 서로 덕담을 엄청 주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그 같은 작년에 7월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이제 전 수석을 그때는 이제 네이버 센터장이었죠. 약간 영입하고 싶어하는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도 밝혔고 근데 이번에는 세게 붙었어요.
근데 그렇게 1대1 구도로 되는 게 이거 말리지 말아라. 어제 이제 그 정치 감사사 시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하정우 수석한테 조언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공격하는 거에 말리지 말아라. 아, 그럼요. 네, 저는 아예 대응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안 보신 것 같아요. 어제 그냥 바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이 이어졌어요. 두 사람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네. 잠깐 생각하면 네. 뭐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대꾸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면 네. 뭐 한 번 정도는 나쁘지 않다. 아. 왜 제가 자꾸 말하지만 뭐 제가 한동훈 대표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은 큰 정치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이 사람 저 사람 한 번에 6명 7명씩 공격하고 다닙니까? 지도자는 국민을 향해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감싸주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유치하게 아니 본인도 법무장관 할 때 출마해요 말아요 하니까 뭐 전 공공선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고 뭐 아직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그러면서 동대구역에서 기차표까지 3시간 연장하면서 기다려준 사람 위해서 사진 찍는다고 다 그렇게 본인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정우 그 수석한테 뭐 아빠한테 허락을 그러니까 그것도 차라리 비판도 좀 품격 있게 해야지. 아빠한테 허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저는 그런 모습을 과연 그런 쌈딱 같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과연 한동훈에게 득이 될까? 그러니까 안 봐도 저는 제가 종편 나가잖아요. 네. 한동훈계하고 당권파하고 막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그래도 네거티브한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 하정우 수석만큼은 네. 좀 이런 네거티브 전에 좀 말리지 않고 네. 좀 그냥 오직 부산 북구 갑의 발전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는 네.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사안별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대통령이 출마 지시한 거 아니냐? 예, 그럼 맞습니다. 불법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거기에 대해서 대해 함으로써 내가 대통령의 사람 아니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좋고 네. 거기 많으니까 그거를 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그 네거티브가 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무시해야 돼. 대통령 관련해 갖고 뭐가 생길 때마다 나서서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 정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고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는 걸 또 한 번 측면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서 이번 거 반응은 제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주장한 걸 어느 분이 이제 올리니까 그거에 댓글로 이제 하정우 수석이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흔쾌히 수락하셨다.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까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오늘까지만 하정우 수석 좀 비판 좀 할게요. 유재명인데 이런 통님 이런 말은 사실 청와대 사투리입니다. 이 정치인이 됐으면 모두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보잖아요. 지금 아까 대통령 관련해서는 반박을 해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지금은 좀 절제하는 게 좋고 좀 시차 적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 시차 모두로. 적응. 부산과 이제 시차가 없지만.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님을 전 대표를 좀 네. 지적하자면 이런 대통령이 출마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럼 불법 선거 개입이다. 너무 짜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유치합니다.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과 대리전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신 건 이해하나 이게 소위 너드 특입니다. 이게 불문율이나 어떤 한 어른의 사정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어련히 이게 뭐 여러 가지 지도부와의 교감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출마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막 너 그럼 불법 선거 개입이다 막 이런 트집 잡는 방식 이러면 큰 정치인으로 좀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서 굉장히 브랜딩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낮은 자세로. 근데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 회복을 못 참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보자마자 바로 또 반격을 했거든요. 조목조목 이전에 하정우 수석 발언을 막 언급을 하면서 그랬으면 그런데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했으면 저게 문제고. 공보단들이 해야죠 이런 거. 정광희 대변인 같은 분들이 옆에서 프레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맞아. 해당 행위하면 안 더우면. 되죠. 해당 행위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네. 국민의힘 소속인데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네. 왜냐? 보수가 지금 이 상태로는 네.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 150석 얻냐 마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100석 얻냐 마냐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에서 어떻게 재기할 거냐 재기할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야 우리 100명끼리 똘똘 뭉치면 개헌은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중도 외연 확장파들이
당의 이니셔티브를 쥐면 네. 분명히 좀 민주당과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우리 100명 우리끼리만 잘 모여서 있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당을 맡기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한동훈 전 대표 근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요즘 저희 민주당 패널들이 친한계들 보면은 인사말이 해당이 잘하셨어요? 뭐 이제 해당이 하러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던데 진짜 방송에서 네. 제가 또 보거든요. 네, 그냥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네. 후보 정해지면 저것도 그래서 못해요 누구의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이 다시 되면. 한동훈 대표 그 SNS에 들어오면 저렇게 싸우는 게 법조인 네.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마지막 키보드를 내가 쳐갖고 승리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네. 대표도 그렇고 이미 인지도가 워낙 많고 싸우는 거 잘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선거 기간 동안은 참모가 핸드폰 압수해야 된다. 핸드폰 압수해서 SNS 못하게 하고 지금 말하신 것처럼 저는 지역 밀착으로 가서 거기서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건 최근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막 댓글로 특히 조국 네. 대표가 그렇게 하면서 현피라고 하나요? 또 이렇게 현실에서 또 맞짱뜨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해서 기존의 조금 비호감 이미지나 쌈딱 이미지를 좀 중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건 참모진들이 좀 불찰 아닌가. 이건 좀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말려요. 안 들어. 근데 그게 1대1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리전 구도를 만드는 게 한 전 대표한테 도움은 되나요? 글쎄 뭐 지금 그렇게 판단하니까 몇 개 올렸겠죠. 뭐 근데 이게 계속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상전이에요. 백병전. 왜냐하면 여기 12만 2천 명의 유권자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만 5천 표 얻으면 당선되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구 손 한 번 더 잡았느냐. 네.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이렇다 할 인연이 없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동창이 움직여줄 겁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닌 거니까 본인이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게 왜 본인에게 손해냐면 사실 네거티브를 할 때 사실 충격적이고 돌발적이고 의외성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 뭐 하정우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순수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순수하지 않은 거야. 그런 어떤 소재가 있었을 때 그걸 공격하면 유효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보내서 왔니? 아빠가 보내서 왔니?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한동훈 본인과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박민식 뭐 후보가 후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둘이 네거티브 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그냥 묵묵하게 그 북구 주민들 손을 누가 더 많이 잡느냐 이런 싸움으로 가야지 네거티브로 가면 본인에게 안 좋을 거고 근데 만약에 거의 또 선거에 패배까지 한다 그럼 더 안 좋을 거다. 전 사실 그 보수당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민식 전 의원도 아마 있을 거고 오래 거기서 했으니까 정치를 뭐 그 당락을 떠나서 오래 그 부산 북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 그리고 현재 조직도 있잖아요. 현재 서병수 전 의원이 이제 당협위원장인데 또 그 조직도 있고 근데 서병수 전 의원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도 좀 어디로 갈지 그것도 좀 제가 이제 실무 봐야 될것 말씀드리면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선거 나가면 어떤 게 있냐면 왜 시의원, 구의원들이 중요하냐면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지인 찾기라고 합니다. 어.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6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다 캠프로 접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후보가 막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네. 보통 선거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디 갈 줄을 몰라요. 왜? 아. 다 일하러 갔는데 어딜 갈 거야?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요 중학생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 조직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몇 명 모였다, 4명 모였다 이런 걸 다 알려줘야지 이게 이제 유효 득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손을 한 번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민주당 예를 들면은 호남에서 저희가 조국혁신당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인맥과 네트워크 저희가 많이 겹쳐요. 근데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가 있고 대학 동문이고 선배인데도 그 선배 개소식 못 갑니다. 왜? 해당행위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면 지금 지도부한테는 안 찍혀도 상관없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징계받으면 내가 4년 후에 8년 후에 출마할 때 제 당적에는 그 징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출마자들은 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가 열리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는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사거리에서 유세할 때도 보통 여기에 기초의원 3명에 광역의원 1명, 구청장, 시장 후보 하면은 최소한 차가
한 6대 이상이 쫙 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가 스피커 더 크냐 키울 거예요.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물량 당장 우리 분석까지 정광재 시작된다. 대변인도 가서 못 서 있어요. 그렇게 외로운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네. 일정 부분 지금 연착륙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한 것처럼 사람들 어디 모였는지 그 모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방범대원 가갖고 하고 뭐 국보초등학교 가서 하고 뭐 경로당 가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조직은 이미 지역 내에서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이게 관건이죠. 근데 네. 국민의힘 조직이 어느 일방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을 했던 서병수 네. 당협위원장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네. 과거의 인연을 바탕으로 박민식 전 장관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거 다 감안해서 선거 전략 짜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걸 양자 구도로 만들어서 이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삼자 구도로 만들어서 40% 가까운 득표율을 올려서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지금 어떤 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정우 수석이 부산 내려와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나 봐요. 우연히 만난 건가요? 사진 국포시장에서 만난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오늘 국포시장 간다고 했죠. 다 파란색이네. 다 파란색이야. 그냥. 저 반대에서 찍었으면은 다 하얀색 아니었겠습니까? 저 하얀 단방을 좋아하는 반대샷도 있습니까? 반대샷도? 하얀 단방을 중요하다. 좋아하는. 그것도 반대샷을 봐. 반대샷은 없습니까? 네. 네. 아 모자람이 없네. 지금 일부러 한 전 대표는 흰 셔츠를 주로 입나 봐요. 한동훈 전 일부러. 대표는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마지막 유세 다닐 때도 흰 셔츠를 많이 입었었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는데 이제 SNS에서 설정 벌인 것과 이제 사뭇 다르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아유 그리고 뭐 작년까지 다정했잖아요. 아니 하정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영상에서는 네, 내가 정권을 잡아도 하정우 네. 같은 사람 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고 핵심 근데 인재. 중요한 건 뭐. 정권 잡을 일이 없었어.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점유율을 보니까 내가 자꾸 방송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뺏긴 것 점유율, 같습니다. 점유율. 네. 오늘도 절제 미학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아까 여론에 반응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반응하는 정치인. 네. 이 말마저도 지금 슈퍼챗도 그만큼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